네. 네, 먼저 이 큰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부산국제영화제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じゃあ、観客の皆様に一言ずつご挨拶を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감독 이상입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요스아요입니다. 네, 본日は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ご覧になられたんですよね。楽しんでいただけましたか？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봐주셨나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가수 M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거니까 제가 세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바로 마이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먼저 축하해야 될 일이죠. 이 영화가 올해 6월 6일 날 일본에서 개봉했는데 지난 15일 날 일본 개봉 102일 만에 일본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영화 역사상 실사 영화로는 2위라고 하는데요. 감독님께 소감 한 말씀 여쭤보면서 일본 관객들은 왜 이렇게 이 영화를 좋아할까?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今日は観客から質問も多い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私の方から簡単に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は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今年6月に公開されて102日ぶりに観客動員数1000万人を超えたというニュースを聞きました。日本の映画歴史の中では実写映画第2位という記録となります。まずは、そのご感想とまたその日本の方々この映画をここまで好きになっている理由というのはどういった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か？ 소감은 기쁘죠. 그런데 좀 상상이 못했습니다.なんで好きになったか、やっぱり歌舞伎っていうものが日本の観客にとっても非常に新しい、皆さん当然知っているんだけど実はそんなにたくさん見ている人が多いわけではないので、この映画で新しい歌舞伎というものを発見できた。そしてそれをこの俳優たち生身の俳優たちが歌舞伎役者でない人たちがまるで本物の歌舞伎役者のように非常に長い訓練を積んで、ものすごい、エモーショナルなキャラクターを創出してくれた、なんかそういった役者陣の本気度みたいなものは非常にダイレクトに観客に届い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일본 관객들이 왜 이렇게 이 영화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일본 관객들 중에도 물론 가부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많이 볼 기회가 많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부키에 대한 그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유명한 이런 배우분들께서 생생한 그런 가부키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부키 배우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그 트레이닝을 거쳐서 또 심지어 그 가부키 배우의 그 감정적인 그 캐릭터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그 배우들의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인 작품이어서 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 원작이 있는데요. 요시다 슈이치 작가의 2018년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시다 슈이치 작가는 감독님의 전작인 악인이나 유랑의 딸의 원작자이기도 한데요. 감독님 이 소설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일본 영화를 많이 봤지만 가부키를 소재로 한 영화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吉田修一さんのその原作から映画化になったとお聞きしました。2018年に書かれた作品だとお聞きしております。またその吉田修一さんの作品をもう3作目映画化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
どういうふうにこの作品に出会うことができて、またその私も長年日本映画触れ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歌舞伎を題材にした映画はまた珍し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歌舞伎をテーマにしてどういうふうにこの映画館に取り掛かるようになっているその経緯もお願いします。ちょうど「悪人」という映画を吉田修一さんと一緒に作りまして、その悪人の後にでは次を何をやろうかっていう話の中で歌舞伎を題材にしたいっていうことを、2人の、僕から話を吉田さんにしてですね、吉田さんも非常に関心を持ってくれまして、そこからすぐ次ってわけ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何年かお互い別の作品をやりながら、吉田さんもいろんな小説を書きながらずっと多分お互い歌舞伎の、特にこの女方の人生一代記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何か物語を生み出したいっていうところで、まず吉田さんがこういったストーリーキャラクターを生み出してくれたからこそ、次には僕はその映画としてそれを、受け止めて形にするっていう、そういった何かやり取りがありました。제가 그 악인을 만들었을 때였는데, 악인을 만들고 나서 그 원작자이셨던 유시다 슈이치 작가님과 다음 이야기를 뭘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작가님께 제가 그 가부키를 좀 소재로 한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그런 희망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에 작가님께서 좀 관심을 그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바로 뭐 가부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고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 이후에 그 작가님도 또 다른 작품을 집필을 하시고, 또 저도 그 차기작을 좀 다른 영화를 찍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가 이런 그 여자를 연기하는 그런 남자 배우죠, 그 온나갔다라는 그 가부키 배우의 일생을 그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영화로 이렇게 형태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요시자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의 연기 경력의 정점이 될 거라고 되게 극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역을 사실은 이렇게 시나리오 받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전설인 가부키 배우 역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준비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吉田さんに質問です。監督からはこれは吉田さんの演技の頂点に立つその作品になるというふうに、評価していただいたとお聞きしました。最初にその台本を、もらった時の、お気持ちへと振り返っていかがでしたか。またその、国宝となるその人物を演技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役作りなどいかがでしたか。そうですね、僕としてはその監督からのオファー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こそその悪人も怒りもものすごく観客としてすごく大好きな作品で、いつかいい監督とは何かしらの形でご一緒したいなっていう一つの目標でもあったので、非常に嬉しいなという中でその時はまだ台本もできてない原作の段階だったんですけどをいただいて、まさかの歌舞伎役者の、しかも人間国宝になる歌舞伎役者の役っていうので、ものすごくハードルが高いなとは思ったんですが、実際に僕自身その時点ではまだ深く歌舞伎というものに関わ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どれだけ大変なものなのかっていうの想像つかなくてですね、もうそれはもう監督への愛でいっぱいになっている僕としてはもうよくわからないけど飛び込もうみたいな形でやらせていただいて、そこから撮影が入るまでに1年半ぐらいの期間歌舞伎の稽古に当て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その稽古を重ねれば重ねるほど歌舞伎役者さんの深みといいますか、彼らは生まれた頃からその歌舞伎というものに触れて、小さい頃から何十年も舞台に立って積み重ねてきている人たちなので、やっぱその人たちに並ぶっていうのは到底無理な話だなっていうのを稽古を重ねれば重ねるほど実感していく日々だったんですよ。
それをこうどうにかやるしかないっていう覚悟とある意味の意地みたいなものでどうにか撮影まで必死になってや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 네, 처음 그 감독님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 감독님 전작이었던 악인 분노를 다 받고 역시 그 제가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이상민 감독님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직 대본이 나오진 않았고 그 원작이 있는 정도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때는 뭐 그 가부키 배우, 특히 뭐 또 인간 국보가 되는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뭐그 가부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이 접해보질 않아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다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독님에 대한 애정 하나로 일단 해보자라고 그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인까지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가부키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연습을 계속 하면 할수록 가부키 배우들이, 실제 배우들이 얼마나 그 깊이 있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런 공연을 해오면서 거의 그 축적된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분들과 나는 나란히 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어떻게 이걸 끝까지 내가 다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각오와 고집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구로카와 소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괴물때 뵙고 저도 그때도 진행을 해서 뵀는데 이번에 오셨는데 영화 보다가 남자가 돼가지고 아이였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번 역은 또 보면 기구의 어린 시절을 맡았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어떤 느낌으로 자기 역 소화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역시 가부키를 배우는 또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黒川さんに質問です。菊野の少年自体を演じたんですけれども、最初台本をもらった時にこの役をどういうふうに消化しようと決めましたか。また歌舞伎の稽古などは大変では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最初台本をいただいた時はオーディションのちょっと前だったんですけど、正直歌舞伎役者さんの幼少期をやるってことに自信がなくて、でもこの役は絶対に僕が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歌舞伎の稽古は僕は半年間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先生が書いちゃったり自分の中でダンスとかもや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日本舞踊となるともっと自分の中でちょっと難しいというか吉沢さんに比べたら全然なんですけど途中からすごく楽しくなってなんかちょっと演技に近い感じで踊れた時にすごい楽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を今思い出した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오디션 보기 조금 직전 정도에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그 가부키 배우의 그 소년기를 제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역은 내가 반드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부키 그런 연습 같은 거는 한 반년 정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춤 같은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건 또 일본 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요시아 배우님에 비하면 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즐거워지고 또 이게 또 약간 연기와 비슷해지는 부분이 지점이 있었을 때도 막 더 즐거워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치. 네, 여기 손 들어주신 여성분. 네. 뒤에 들어주시고.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まずはこの国宝という作品を制作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国宝というタイトルは、国の宝ということで日本の伝統芸能の歌舞伎を通してたくさんの美しさを教えてくださった映画だと思っています。美しさの中に菊王の少年期に対して本当に美しいお顔ねと容姿を単純に美しいという表現であったりとか、菊王が歌舞伎の血は持ってないけれども、全然知らない大阪の半次郎さんの名を取って美しさをするなりに見たことのない景色をどんどん見ようと、時には苦しく見える場面も見たことのない景色を見る美しさを追求するがゆえのものであったと捉えています。そこで監督と吉沢さんと黒川さんにご質問なのですが、日本のどんなところが美しいと思ったり、人間のどのような部分を美しいと感じていますか？ 네, 그럼 한국어로 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보 작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국보라는 타이틀은 나라의 보물이라는 뜻인데요. 제목대로 일본의 그런 전통 예능을 정말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쿠오의 어떤 소년기 이때 그냥 외양만을 보고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사카에 있는 그런 한지로라는 그 이름을 또 계속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어떤 풍경을 보기 위해서 계속 예술의 길을 걸어가면서 추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そうだな、やっぱりこの物語でもあるように何かを極める生き方というのは美しいと思ってます。あと、菊尾と俊介の関係のように、当然お互い嫉妬や何か歯が思うところ、いろいろ例えばお互いを切磋琢磨していく、その中で嫉妬を超えた何かお互いに対する尊敬、敬意っていう、そういった何か人間の感情が非常に美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네, 일단 그 스토리에서 영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극한의 그 예술을 추구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그 키쿠오와 슌스케의 그 관계처럼 서로 질투도 하고 하지만 열심히 절차 탐구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더 뛰어넘는 어떤 존경과 경의를 보이는 그런 관계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本当に美しいっていうものにもいろんな種類が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今回僕がこの作品で女形をやっていて強く感じたのは、多分自分の感情を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瞬間といいますか、何かを必死に求めて恋焦がれている時の表情だったりとか、多分自分が意図してない何かに取りつかれたように目線がいっちゃって、もう自分がどんな表情をしているか全くわからない時の顔だったりとか、なんかそういう意識から外れた、コントロールから外れた瞬間の人間っていうのがある意味ものすごく他から見ると美しく見えたりする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を結構
女方をやっていて思いまして、結構その歌舞伎の女方の役ってそういう役が多かったなっていう印象があったんですよね。本当にお初もそうだし、何かに取りつかれたようにこう恋焦がれて、その恋のためだけにこう命を燃やしていくというか、でやっぱそういう演目が多いっていうことは、人々はそういうものが見たいん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も思ったし、やっぱりそういう、何かに取りつかれたようにこうまっすぐ向き合う瞬間っていうのが人を美しくするのかなとは思いました。 네,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 영화에서 제가 운나가타를 그 연기를 하면서 더 특히 강하게 느낀 것인데요. 사람에게는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순간에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뭔가 홀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표정을 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밖에서 주변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영화에서 그 운나가타를 연기를 하면서 그 역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오하츠라는 그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홀린 것처럼 그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부키의 이런 연목을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아마 이것은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하고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똑바로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강렬한 감정들이 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僕はこれ国語で長崎弁と関西弁をやったんですけど、韓国にも釜山弁とかいろいろな方言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僕は方言が美しいなって結構長崎弁とかだとなんか言われても何言ってるかわからないものとかも結構あったりして、外国語とかでも多分例えば韓国語とかで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何言ってるかわかんないけどなんか気持ちが伝わるなとか、なんかすごい嬉しいし、なんか幸せだなって思うし、美しいなって思うっていうことで、なんかこの映画も日本語で、方言も話してるけど、韓国の方にも届くだろうし、届いたらいいなって思います。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두 가지 사투리 연기를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 사투리와 그 오사카 쪽의 그 간사이 사투리 두 가지 사투리를 구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부산에도 저도 사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사투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나가사키 사투리 같은 건 제가 들어도 가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한국어로 들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인데요.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 감정이 전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 일본어로 된 일본 이야기지만 한국 관객들에게도 그런 면에서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는데요. 질문을 하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기 앞에 네, 모자 쓴 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자체는 일본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も映画やっていただき
時間があまりないということで質問短くさせていただきます。もう30分近い映画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一番印象に残っている点を挙げられるとしたら、紀子と明子の屋上のシーン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紀子は、どこを見てるんだろうという質問で終わるんですね。観客としてはそれが、舞台だったり、もしくは過去の栄光だったり幸せだったりいろんな意味で解釈でき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直接演じた吉沢さんとしては何を見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目線の先にあったものが何だったんだろうという質問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きるだけ監督も演出するところに、何か画面に入れると模型していたことがあったら一言でも大丈夫で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한국어로도 직접 해주시겠어요? 질문. 일단은 3시간 가까운 영화 스타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이 옥상에서 아키코랑 아키코의 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라고 이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질문을 실제로 연기했었던 유시사상, 그 다음에 연출하셨던 감독님께서 어떤 것들을 담고 싶으셨는지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감독から. 何も見てな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何も見えていなくて、どこ見てんのって目の前にいるアキコに言われて、あ、俺何も見てなかったんだなって気づく瞬間なのかなっていうのを、それは結構そのアキコとの関係性に対してっていうのも強い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こそやっぱ彼はもう歌舞伎以外のものがどんどんこうやればやるほど他のものの色が薄れていくっていうイメージで僕は演じていて、だから多分もうアキコにそうやっていろいろ尽くしてもらってることに気づいてすらないんだろうなっていうか、それでセリフを言われて、あ、何も見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に僕は気づいたなと思ってセリフが出ましたね。シーン実はアドリブだったんですけど、セリフとかもだから急に何見てんの、どこ見てんのって言われて、どこ見てんだろうって素直にポロッと出てきたセリフだったんで、そうですね、そういう解釈で僕はやりました。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눈앞에 있는 아키코를 보고도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순간인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가부키 이외의 것들은 다 주변이 다 색이 바래지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코의 그런 이제까지의 헌신 같은 것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애드립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아키코에게 어디 보고 있는 거야라는 그 대사를 들어서 저도 그냥 그 순간적인 반응으로 나온 그런 대사입니다. 네,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받아볼게요. 저기 중앙에 뒤에 손 드신 분 있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기 같으면? 네네. 그 우측 분. 네. 여기 말고. 네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영화에서 음악들이나 그런 좀 음향들 너무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코도 이제 공연을 할 때 이제 공연 밖에 나설 때 그런 박수 소리가 약간 빗물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때 그런 음악들이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음악적인 영향이나 그런 영감들은 좀 어디서 받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監督に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音楽に今日非常にうまく映画切ったり表現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
感じております。特にその聞くものはその歌舞伎の公演の最中ですね、外から聞こえるその拍手の音だったり、それが雨の音に聞こえたりもして、非常に印象に残っています。また最後のそのエンディングロールが流れる時の音楽など非常に美し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音楽、音響などに関して、影響を受けた部分とかはあるんでしょうか？影響はなんだろう、影響というか意図としてはそうですね、基本的にはサウンドはやっぱりキャラクター登場人物の、深層心理というか心の奥底から聞こえてくるということをイメージしていまして、拍手と雨が交差するところも聞く者にとっては最も輝かしい瞬間と最も大切なものを失う瞬間が同時に訪れるということを、拍手と雨っていう音で表現したかったですし、基本この映画の音楽は、歌舞伎の実際の音楽という舞台の音楽と、映画用のスコアが両立してるんですけど、それは歌舞伎の舞台を見ながら聴くを、あるいは俊介もそうなんですけど、みんなこう自分の内面に入っていく、他の音が全部聞こえなくて自分の内面に入っていくときにどんな心境なのか、どんな音楽的な感情表現をするかっていうアプローチをとってます。 이 사운드 관련해서는 그 인물들의 심리를 내면에서 그런 뭔가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수소리 그리고 빗소리가 교차하는 부분도 이 키크로라는 인물이 가장 그 빛나는 그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 음악 자체는 그 가부키의 무대 음악과 그 영화의 스코어가 두 개가 다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키를 이제 연기하면서 전부 그 인물들의 내면에 그런 들어가는 듯한 그 밖에 다른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 인물들의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음악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가부키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정적인 무대 예술을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화 예술로 안에 그려낸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했고요. 이렇게 하나 영화를 통해서 몰랐던 이웃나라의 문화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그 다양한 영화 속에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의 또 다른 힘을 느꼈던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 한국에서 개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そしたら時間となりましたので、最後のご挨拶を一言ずつお願いします。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11월 하순부터 한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힘을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昨日と今日とこうやって上映会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 Q&A もやら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皆様が深いところでこの作品を理解してくださって、これだけ日本の伝統芸能を題材にして、日本の映画っていう空気感の中、ものすごく皆様がこの作品に前のめりに見てくださっているのが伝わって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11月から公開いたしますので、また劇場でこの作品を見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그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영화를 굉장히 진지하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통 예능을 소재로 하는 어떤 보면
보면 정말 일본적인 영화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진지하게 많이 봐주신 점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1월에 개봉하면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今日は来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ここでお話できたことを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し、11月に公開してたくさんの方に見ていただけるのがものすごく楽しみです。今日は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11월에 공개가 개봉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들 앞에 나가시고 포장을 해보겠습니다.